네. 지금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저희 오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속히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But ladies and gentlemen, it is 1:30 right now, as we promised. So we will get started with the afternoon session. So please come inside and take a seat. 네, 저희 오전 세션이 조금 늦게 끝마치는 바람에 혹시 점심시간이 부족하진 않으셨나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점심 후에 이 세션이 가장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좀 힘차게 우리 또 특별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해 주실 분 소개 올릴 텐데요. 필레우스 대학교 타노스 팔리스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ou have another podium over there.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It's an honor being here with you today and 오늘 이 자리에 having some 함께 time, 되어서 having, 매우 기쁘게 half an hour, 생각을 almost half 하고요. an hour, to discuss 동시에 something which 한 시간 is going to 가까이 disrupt the linear progression of 앞으로 things as 선형적 변화, 그동안의 선형적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교란을 가져올 순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순환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던 그러한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순환형 항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30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떤 발전이 있는지 또 새롭게 대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 경제, 순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선형 경제였었죠. 어떤 것들을 생산을 하고 용역, 재화와 용역이 있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라이프 사이클의 끝에 도달하면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나 부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선형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중요해지고 있고 더 이상 재화와 용역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쓰레기 배출을 피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산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순환형 경제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산하고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재사용함으로써 할 뿐만 아니라 재창출을 하고 재제조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크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형 항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순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순환형 항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순환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환형 경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순환형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공급망 전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체 공급망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예, Take, for 다양한 instance, 순환성의 how the 개념들이 shipping 등장하게 lines 될 것으로 보입니다. cascade vessels. 예를 When 들어서 it's not useful, when a vessel 선박을 has 더 concluded its life 이상 cycle in one trade, 활용하지 it goes 않게 to 되고 another. 라이프 사이클의 How we 종단에 도달했을 때에 reconverted 이 선박을 bulks to the 어떻게 first 다시 containers. 개조를 해가지고 So there is some 재사용할 shipyard 것인가 that's 하는 happening 이런 것들이 되는 spontaneously 것이죠. because of business needs, etc.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즈니스 니즈로 Take, for 좀, instance, containers. Container itself is 좀 the very essence of 가볍게 circularity. We use the same container for 15 이러한 순환형 years. 경제가 We 이루어졌었습니다. clean the containers, we reuse 컨테이너 the 같은 containers, we 경우에도 maintain the 컨테이너를 containers. The whole 청소를 idea 하고 is a very 유지 simple 보수를 idea 하고 until 이렇게 the 하는 end 것 of the life.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는 순환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한 번 쓰고 버리고 쓰레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만 업계에서도 사실 순환성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환성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부터 해서 또 선박 건조에 있어서 새로운 소재를 도입을 해서 개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재사용한다든지 또 선박의 재사용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규범과 표준을 만들고 선박 폐기 해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범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무조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금 재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해운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항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만의 순환형 경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촉매 요인이 있는가 하면 저해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촉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신규 활동들을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활동의 차원으로 순환 경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기회가 되면서 순환 경제의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나 개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신소재가 등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프 사이클의 끝에 도달한 크레인을 그냥 버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개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부라도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또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보다 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들도 보다 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다양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항만이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영내 차원에서 혹은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규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죠. 모두가 다 도입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조직마다 구조가 다르고 또 이전과는 새로운 조직 구조가 있어야만 이런 것을 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순환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또 자본과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순환형 접근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순환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일량을 산출하지만 투입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즉, 인풋을 최소화시켜서 설계를 바꾸고 생산 방식을 바꾸어서 최소한의 투입만으로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만은 공급망의 일부입니다. 생태계의 일부이죠. 이 생태계 안에는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 순환형 해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마중물 혹은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큰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유럽에서 하는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시행들을 확산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패실리테이터로서 혹은 중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공급망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순환성을 채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기업들이 순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버는 강화하고 장벽은 낮춰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끌어모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항만업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실상의 이제 머티리얼 교류 플랫폼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순환성의 프로세스들이 투입될 수 있고, 또한 기술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티리얼의 추적성을 확보하는 디지털 툴이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예,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러한 머티리얼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 항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머시너리에 대해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AI도 항만 내에 있어서의 협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더 많이 효과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냐라고 할 때 사실상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스케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항만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영내 전체에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것이 다냐? 항만이 실제 이러한 순환형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또 순환적인 머티리얼 플로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항만의 역할이 여기에서 국한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고, 항만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 순환형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항만이 참여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도 할 수 있고, 가격 정책을 차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성에 따라서 서비스의 가격 책정을 다르게 하는 이러한 관행들이 다른 업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항만업계에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인프라 조건을 마련을 해서 이러한 순환성이 더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역시 항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육, 인지 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혁신, 이런 것들에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항만에 관계하고 있는 또 항만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 the land management. 바로 항만의 토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One might think that there is only one way we use the land and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그냥 사용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지 사용과 관련해서도 순환성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보면은 보통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대를 해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이런 대지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순환적으로 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환성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이 순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이러한 순환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계획에 있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토지와 관련된 계획은 장기 계획이고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순환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환적인 활동을 위한 특정 공간을 유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순환성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러한 순환성을 고려해서 토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러한 순환경제 시나리오 안에서 항만 시스템에 관련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추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항만을 개발하는 데서 다양한 단계의 토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지가 있죠. 그냥 나대지에다가 항만을 개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린필드이죠. 하지만 그린필드 말고 또 다양한 그러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규모도 상당하죠. 사실 이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레이필드도 있고 브라운필드도 있고 블랙필드도 있고 블루필드도 있고 어떤 필드냐에 따라서 오염도도 다르고 토지가 원래 사용되었던 목적도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터미널 개발의 친화적인 장소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다방면을 보면서 이 순환성과 이 생명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추구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순환성의 개념을 통해서 특히 블루필드, 그러니까 이제 바다 가까이 수변 공간 이런 쪽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항만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항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동시에 떠오르셨나요? 아마 토지 개발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풋프린트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스트럭처나 인프라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크레인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화물 흐름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항만에도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항만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항만은 에너지 수송에 참여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상품의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송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항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변형시켜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바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에너지 생산입니다. 다른 주체들이 사회, 경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항만이 생산해내는 주체가 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만든 컨퍼런스 자료 슬라이드에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항만의 탈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이 나와 있는 이유는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사용하는데 석유만 계속 사용할 것인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대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바로 이런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순환 경제의 지표입니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만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사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로 상당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터미널을 건설하면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요. 화물을 수송할 때도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수송 시스템을 이용할 때도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설하고 폐기할 때도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우리 고객사들이, 협력사들이 폐기물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항만으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하고 분류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항만 인근 지역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논의해야 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바로 생산자의 책임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What we see here is that most probably in the what we could call the old days.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과거에는 생산자, 소비자면 그냥 끝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면 그걸 소비하고 폐기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순환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생산을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논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The three main examples, the three, let's say, examples on the one hand, but also three 그렇다면 of 지금까지 순환성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 전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전략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different markets. 시장이 다양하죠. 컨테이너항, 크루즈항, 액화, 살화, 화물 형태에 따라서도 항만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도 다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만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항만의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순환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지구에 끝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만들마다 상이한 니즈가 있고 또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폐기물 발생 그리고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전통적인 단계에서 완전한 순환 항만으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물론 전환기의 항만으로서 다양한 요소들을 시행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하겠죠. 이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산업이 항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산업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서 최적 수준의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한계의 효용을 달성하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야 최적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 운영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순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아우르는 항만들인데 이들의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항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 역시도 상품을 수송하는 항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항만이 순환 경제 실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KPI라고 부르는 성과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진행되는 상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변화를 시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항만이 리더십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보고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만의 보고가 투명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유의미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순환 항만에 대한 서큘러 플랜더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벨기에의 플란더스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여러분도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큘러 포트, 이 순환 항만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이 항만에서 순환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순환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환 경제, 순환성, 순환 산업, 순환 항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ll, thank you, Professor. And I 예, think you 감사합니다, also need 교수님. more time for your lecture. 예, 시간을 좀 더 we will now 드렸어야 될 open 것 the floor 같네요. for some 네, questions. 그러면 이제부터 If you have any question, 청중분들로부터 please 질문을 raise your 받도록 hand. We'll bring 하겠습니다. you the 질문이 있으신 microphone.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Over 마이크를 there. 갖다 드리겠습니다. Yeah, thank you, Professor. 감사합니다, My name 교수님. is Muhammad Iqbal from 저는 Indonesia. 모하마드 Batam. 이빨이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There is two 왔습니다. questions that we would like 두 to ask to 가지 you.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Number one is, 첫 번째. can you mention in which port that the best implementation of 항만 중에서 circular port in the world? 이렇게 순환성을 가장 잘 And number 도입한 two is 항만이 how big 어디인지. the impact in the 첫 번째 operational cost.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Of 두 course, 번째는 the 오펙스에 capital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expenditure will be 됩니까? increased, 물론 but 이제 how about the 카펙스 impact 설비 in the 투자는 당연히 operational 늘어나겠습니다만 cost? 이 순환을 도입하게 될 때에 오펙스 비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Is the best 첫 번째 질문이 port 뭐였죠? that Best implemented? implementation. 예, 실제 of 이 the 순환형을 circular port in 가장 the world. 잘 도입한 최고의 항만이 I would say 어디인지요? no. It's not exactly like that. There are initiatives here and there. 사실 그렇게 we can 꼽을 see 수가 없는 것 initiatives. I can- 같습니다. Obviously, living in 여러 Europe, 다양한 I can talk about, 이니셔티브들이 Advent, 추진이 I can 되고 talk 있고 about, 유럽에서도 추진이 되고 Copenhagen, I 있고 can talk 뭐 about 엔터프나 Rotterdam. I mean, in 코펜하겐, North Europe, 로테르담 you can see 이런 quite 다양한 a few 사례를 들 examples. 수가 있는데요. I don't want to, let's say, to undermine the efforts that other ports that are in the room 하지만 are doing. 여러 but, 항만들도 또 많은 노력들을 I 하고 mentioned 있기 three 때문에 examples of 이분들의 ports 노력을 that have 꺾고 developed 싶지 some 않습니다. concrete initiatives.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And 나온 이 that, 세 개 I would 항구에 say, I 대해서만 would expand that 말씀을 a bit. It 드리겠습니다. happens more when port authorities have a more 그런데 항만 당국이 aggressive or more 항만공사가 intensive 보다 더 role 적극적이고 in creating 보다 stakeholders, 공격적으로 communities and, 이런 이해당사자 developing 커뮤니티를 relations with 만들고 stakeholders. 또 So there we 협력을 see 증진시킬 때 far more 이러한 노력이 initiatives 더더 because the nature 강화되고 of the work 더 of 활발한 the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지는 But to 모습을 cut it 보게 short, 됩니다. I would say 근데 간단히 다시 줄여서 three 말씀을 examples 드리면은 of 일단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Rotterdam, 드렸고요. Copenhagen, 그러니까 로테르담 그리고 코펜하겐 as it goes. Like 뭐 that. 같은 것들을 예로 That's 들 what 수가 comes to 있겠습니다. Seattle, I think. We have representatives from Seattle as well. That was the first question. And the second question? 예, 저기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예, 시애틀에서도 항만에서도 뭔가 하고 있고 또 코펜하겐에서도 하고 있죠. I would say that 자, 그다음에 오펙스 the 관련해서 whole 말씀을 idea is that 드리자면 you create there is a cost, a transitional cost. 예, So 일단은 the 전환 transition 비용이 might 있습니다. imply, 이 전환 in terms 비용이라고 of operational 한다면 things, for instance, 이제 여러 how you 이제 create 운영이 material that you 바뀌게 use, machinery, 되면서 etc. There 예를 is 들어서 뭐 operational cost. 머시너리에 But 투입되는 if you go to 머티리얼이 more 바뀌게 strategic 되면은 things like 이제 land 비용에 use, 있어서의 어떤 변화도 있게 the 되겠죠. cost is 하지만 less. 어쨌든 토지나 이런 Because 것들을 더 you can 전략적으로 create, 사용할 수 있게 you can- 되면서 오히려 it's 비용을 more 줄일 about 수 있는 부분도 thinking 있습니다. circularity 그러니까 이게 in 어떻게 the 보자면은 planning 순환성이라고 rather 하는 than 것을 implementing 계획 단계에서 changes that 잘 affect 반영을 하게 되면은 current 오히려 operations.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So, 것이죠. when we talk about machinery 그래서 or such things, 예를 들어서 이제 one can 머시너리나 expect that 이런 in 것 the 같은 transition 경우에도 period there will be cost increases, but not 예, 순환형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Okay. 잘 고려를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And I was told that we can take one 네. more question 딱 from 한 the 분만 floor. 질문을 So 더 who is 받도록 the lucky 하겠습니다. one to ask you the 질문의 final question? Please raise your hand. We'll 받으실 bring you the microphone. 행운아는 누구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Is it the light? 조명 때문에 손을 드셨는데 제가 못 보는 건가요? Do you see any hand? Okay. Well, this usually means you 네, gave 질문이 없다는 perfect 얘기는 presentation, right? 발표가 너무나 완벽했다는 So why don't 뜻이죠. we give a 네, 다시 big round 한번 of 교수님께 applause 큰 to 박수 Professor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os. 교수님 인사이트 Thank you so 넘치는 much.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10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컨퍼런스 홀 로비와 예, 보시면 저희 커피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 2시 10분부터는 세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ladies and gentlemen, we'll have 10-minute break. And if you go into the hall lobby, you can find the snacks and beverage that we've prepared. So we'll resume the second session from 2:10. Thank you very much.